우리가 모두 잠든 사이 카리브해에서 미국의 새로운 군사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996년에 두 대의 민간 항공기가 격추되어 미국인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쿠바의 전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에게 그의 역할을 이유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카스트로는 미국 시민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변호사들과 군인들은 이것이 올해 1월 베네수엘라에서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 쿠바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하기 위한 단순한 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날, 미군 항공모함 타격단이 카리브해에 도착해 쿠바를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본인은 전날 쿠바의 전쟁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섬의 정권이 외교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새로운 전쟁인가요? 그리고 트럼프는 왜 30년 전의 사건을 꺼내서 라울 카스트로를 기소하려고 했던 걸까요?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또한 영상 설명란에는 저의 특별한 강의와 우크라이나어 유튜브 채널 링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저의 우크라이나어로 된 별도의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꼭 방문해서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 순수 우크라이나어 유튜브 채널도 꼭 응원해 주세요. 자, 미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쿠바의 전 지도자 라울 카스트로에게 형사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법무장관 대행 토드 블렌치가 쿠바 전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에 대한 기소가 미국인을 살해한 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기소가 거의 70년 만에 미국이 쿠바의 고위 지도자들을 미국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알려져진 바에 따르면 전 쿠바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 목록은 그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 살해를 위한 협약에 대해서도 현 쿠바 대통령 미겔 디아스 카넬은 이미 미국이 그의 전임자 라울 카스트로에게 제기한 혐의가 인용하자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술책일 뿐이며 이는 단지 자국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미겔 디아스 카넬의 성명 전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방금 발표한 라울 카스트로 룽 육군 장군에 대한 이른바 혐의는 쿠바 혁명의 흔들림 없는 굳건함과 그 지도부의 단결, 도덕적 힘에 대해 제국주의자들이 느끼는 오만과 좌절을 보여줄 뿐입니다. 미국은 1996년에 발생한 브라더스 투 더 레스큐 조직원들이 탑승한 비행기 격추 사건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겔 디아스 카넬은 이 조직이 마약 테러 조직이라고 밝혔습니다. 1996년 2월 24일 쿠바는 자국 영해 내에서 합법적인 정당방위 차원에서 행동했습니다. 당시 잘 알려진 테러리스트들이 우리 영공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위험하게 침범한 후 미국 당시 행정부는 12번이 넘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침범을 허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1996년 초 마이애미에 기반을 둔 인도주의 단체 브라더스 투 더 레스큐 소속의 두 대의 경비행기 세스나가 플로리다 해협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쿠바 난민들을 수색하고 구조하는 일을 했으며 때때로 쿠바 상공의 전단지를 살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쿠바군의 미그 29 전투기들이 바로 그 라울 카스트로가 지휘하던 부대의 명령에 따라 이 비행기들을 요격했습니다. 비행기들은 공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공격은 국제 해상 상공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쿠바는 비행기들이 자국 영공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3명은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쿠바 정부는 이 단체가 카스트로 정권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시위 지원을 위한 물자 전달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쿠바 정부가 쿠바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쿠바 정부 관리들은 쿠바 이민자 공동체에 복수하고 겁을 주기 위해 에스코르피온 작전이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카스트로가 이끄는 쿠바 정부는 구조를 위한 형제들 조직의 스파이를 침투시켰으며, 검찰에 따르면 바로 카스트로가 쿠바에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누가 탑승하고 있는지 잘 알면서도 민간 항공기를 격추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국 검찰이 카스트로를 기소한 그날, 카리브해에 미국 항공모함이 도착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군은 항공모함, 그 항공단, 그리고 최소 한 척의 유도미사일 구축함으로 구성된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이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쿠바 관리들은 카스트로에 대한 기소를 군사 개입 준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공산주의 섬을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정권을 교체하든 아니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권은 잔인했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불도 켤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쿠바에 대한 석유 봉쇄는 그 섬을 경제적, 인도주의적 위기의 벼랑 끝으로 더욱 몰아넣었습니다. 쿠바 정부와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로 인해 쿠바로 식품을 수입하던 일부 해운 회사들도 사업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화되는 전력 부족과 정전은 산발적인 반정부 시위를 촉발했으며, 이는 쿠바 당국이 보통 용납하지 않는 일입니다. 최근 CIA 국장 레드클리프의 쿠바 방문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울 카스트로가 비행기 추락 사고 당시 쿠바군을 이끌었던 것에 대해 기소된 것은 냉전 시대의 적대자들 사이의 긴장을 최근 수십 년간 보지 못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소는 미국이 라울 카스트로를 송환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셈입니다. 참고로 비슷한 일이 쿠바의 가까운 동맹국인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에게도 일어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스 마두로의 군대가 미국군에 의해 쉽게 격파되고 그의 옛 동료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요구에 빠르게 굴복했던 베네수엘라와는 달리 카스트로의 지지자들은 훨씬 더 공격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쿠바 군대는 이미 미국의 잠재적 공격에 대비하고 있으며, 현 대통령 디아스 카넬은 어떤 침공이든 피바다가 될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섬 전역에서 군대가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민간인들에게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카스트로를 겨냥한 행동은 쿠바의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카스트로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 할아버지는 이미 94세인데 말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그 사람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라울 카스트로를 겨냥했을까요? 예를 들어 현 대통령이 아니라 말이죠. 사실상 거의 모든 고위 정치 및 군사 관료들은 바로 라울 카스트로가 직접 선발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공산당 서기 디아스 카넬은 쿠바에서 모든 중요한 결정은 바로 라울 카스트로가 내린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해를 돕자면 쿠바에서 라울 카스트로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우크라이나어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에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